교재 9페이지 보면은 자, 이 부분 이제 수에 대한 규칙을 좀 보여주는 거라서 이건 이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암기 포인트가 들어가요. 자, 일단 여기 앞에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절이 주어로 사용된 경우라고 했을 때 이 위에까지를 묶어서 먼저 봅시다. 위에 먼저 보면은 두 개가 아까 말했던 패턴 중에 명사 구에 속하죠. 명사 구.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건 당연히 주어 역할을 쓰는 명사 절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줄은 여기다 칩시다.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투부정사가 명사조원법인 거랑 동명사는 대놓고 이름이 명사니까 주어로 사용될 수 있고 단수 취급이다. 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별하기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절이에요. 절은 좀 봐야 되는데 절 옆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필기할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절들이 명사절이 돼서 주어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옆에다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의 종류를 좀 써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대절이죠. 물론 대절이 나타날 경우에 가조를 쓰는 현상도 많이 생기지만 접속사 대시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whether이라는 접속사 아세요? 접속사 뜻 자체가 뭐냐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모든 의문사 종류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의문사는 여러분들이 뭐가 의문사더라 싶을까봐 잠깐 쓰자면, 예를 들면 뭐 when도 들어갈 거고 where도 들어갈 거고 또는 who, how, 뭐 which도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빠진 게 지금 뭐가 있을까? why도 있네요. 그쵸? 이런 거 다 의문사예요.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모든 절들은 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why 이렇게 되겠죠. Why they came here 했었어요. 걔네 여기 왜 왔는가 해놓고 나서 여기까지 싹 주어로 묶어버리면은, 그러고 나서 is uncertain 이렇게 되겠죠.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아무거나 다 넣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when they came here, 걔네가 여기 언제 왔는지, how they came here, 걔네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각종 의문사를 다 집어넣어도 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랑 겹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의문사 what이 있고 관계대명사 what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what을 밑에 쓰시고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나 쓸게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이름은 관계대명사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는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해요. 원래는. 그런데 관계대명사 중에 what만큼은 명사 역할을 하고 문장에서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명사절을 할 수 있고 이런 절들은 아무리 길게 이어져도 전부 단수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 약간 암기 파트라서 여러분이 문제 풀고 정리해 오시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가셔서 이제 좀 더 외워야 될 파트가 있어요. 어디냐? 12페이지에 역시 현관 편지고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봅시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상관접속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는 현관펜 어디다 치냐면은 상관접속사가 사용된 문장에서의 주어 동사 수일치까지 쓰시고요. 자, 상관접속사의 종류도 옆에다가 잠깐만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쓰려면 공간이 좀 필요해서 요 페이지 전체를 보면 하단에 요 공간 있죠? 여기를 제가 지금 잠깐 활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상관접속사의 종류를 잠깐 써볼게요. 자, 그래서 타이틀 제목에다가만 제가 줄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상관접속사의 종류들이 있어요. 자, 상관이라는 이름에서 나오지만 서로 상자에 관계 관자라서 서로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 딸랑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and 이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다른 단어랑 서로 같이 묶어서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겠지. 단어가. and 말고 하나 또 있겠지. 자, 대표적인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써볼까요? 여기에 not only 하고요. 그리고 나서 A 하나 들어가고 but also 뒤에다가 뒤에 B 이렇게 들어가죠. Not only A but also B. 여기선 접속사 역할하는 게 일종의 but에 해당하죠. 근데 A와 B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either 그리고 A or B.
either의 부정형이 있어요. neither A 그리고 nor B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both도 있어요. both A 이번엔 and를 쓰죠. and B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있어요. 여기에 위에 not only A but also B를 썼는데 B를 앞자리에 쓰고 나서 중간에 as well as A라고 순서가 바뀌어요. 의미상은 not only A but also B랑 같아요.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 표현들은 지금 보시면 제가 B를 알파벳 구별한 이유가 있어요. 각각 현관펜 제가 B에다가 쳐드릴 텐데, 자,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상관접속사 제가 지금 필기한 모든 내용들이 다 B의 수일치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B에 보스는 네, B에 맞추는데 보스만 예외예요. 보스는 지금 얘기할 참이 있어요. 보스 A and B만 예외인데 모두 B에 맞추는데 보스만 결국 A랑 B 둘 다란 얘기라서 얘는 항상 복수예요. 항상 복수 취급해요. 두 개가 모두 들어가니까. 자, 그럼 상관접속사 종류는 여러 개지만 대부분 다 B에 맞추는데 비해서 both A and B만 항상 복수고요. 자, 이거를 두 개의 예문을 제가 하나 쓰고서는 여기다가 구별할게요. 자, 요 공간을 아래쪽 요 공간에다 쓸 건데요. 자, 제일 밑에다가 12번 아래쪽 예문 자리에다 잠깐만 쓸게요.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려서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왜 그럴까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not only 이렇게 썼어요. not only I but also my mom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먼저 쓰고 그 다음 앞에 주어를 my mom이라고 쓰고 as well as I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동사를 쓸 거라서 여기다가 자, 동사의 답이 중요한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동사가 여기서는 likes 여기도 likes 이렇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the singer 이렇게 씁시다. 자, 예문은 간단하게 썼어요. 자, 해석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not only I,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그 가수를 좋아해 라는 뜻이에요.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해석은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럴 때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거는 해석해보면, 즉 국어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도면 내 개념에서는 결국 우리 엄마랑 나랑 둘 다 좋아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둘 다 그 가수를 좋아하는 거니까 복수형 동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like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likes를 쓰라는 거죠. 자, 게다가 아래 걸 보면 더 이상해요. 뒤에 있는 게 I가 들어있는데 I 다음에 likes를 쓰는 건 더 이상해 보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들은 다 어디다 맞춰요? not only A but also B인 mom에다 맞춰주고 그 mom이 앞자리에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B as well as A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B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의미의 문장이고 뒤에 가까이 있는 거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의미상 둘 다 좋아한다는 거에서 무조건 복수형 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원래 not only but also B 자리에 들어있던 B as well as에 있었던 요 B에다가 맞춰 동사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답을 굉장히 나중에 찾았어요. 나중에 대학 가고 이제 정말 미국인 친구한테 물었어요. 얘를 왜 굳이 뒤에 거에다가 맞추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대답해 준 게 여기서 너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말할 때는 우리 엄마랑 나랑 둘 다 그 가수 좋아해 라는 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뜻이면 both를 쓰는 게 맞대요. both I and my mom 이렇게 말하면은 엄마랑 나랑 둘 다 그 가수 좋아해 이렇게 말할 때는 상대방이 내가 그 가수를 좋아한다는 건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해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는 너 내가 그 가수 좋아하는 거 알지? 야, 근데 내가 다가 아니야. 나뿐만이 아니라 난 당연히 그런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넌 알잖아. 나 말고 우리 엄마 더 좋아한다니까? 즉, 이 문장을 말할 때에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뉘앙스는 나는 제쳐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유일한 게 아니라 엄마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는 뒤에 거에 맞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납득하는 게 힘들면 물론 단순히 암기하면 좋지만 문법을 가르치다가 제일 하기 싫은 게 그냥 외워. 닥치고 외워. 이게 제일 싫단 말이야. 그러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 일단 안 외우잖아요. 안 외우고 외울 때 생명력이 떨어져요. 이해가 안 가면. 그래서 설득을 해보려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난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그럼 외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역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위에 형광펜 여기다 칠까요? 나의 부분명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스위치가 중요한 건데 여기 공식이 있어요. 공통된 공식이 있어요. 뭐냐? 앞에 부분명사가 있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요. 부분명사는 제가 좀 이따 써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 of가 오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수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다. 그럼 뒤에 오는 건 is고요. 뒤에가 복수다. 그랬으면 뒤에 오는 건 are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규칙이에요. 왜냐? 원래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요.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상적이라면. 왜냐?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예문 하나 써볼 텐데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예를 들면 앞에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The books 이렇게 썼어요. The books of my father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 동사의 뒤에다 뭘 쓸래? 그럼 설마 is 쓸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는 아빠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이건 어디까지나 아빠의란 말이지. 그치? 주어는 북스잖아. 그쵸? 그러니까 주어는 당연히 북스에 맞추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설명이랑 비교해 볼까요? 아까 봤지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of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동사를 결정한다라고 썼지만 보고 나니까 그렇네. of 뒤에 있는 건 주어가 아닌데 왜 저기다 맞추겠어요? 말이 안 되지? 여기가 father이랑 상관없이 여기가 북스면 are 더 북이면 is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저 규칙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1차예요. 특이한 규칙이니까. 근데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부분명사는 좀 알아봐야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일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문제는 이 앞에 들어간 부분명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all을 놓쳐요. 왜? 그래서 all은 전부지 부분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all도 부분에 넣어줘요. all보다 약간 약하지만 대다수를 말하는 majority라는 단어도 써줘요. 일부를 말하는 some도 써줘요. 일부분 중에 정확하게 반이면 half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half도 부분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분수 표현이 들어가요. 분수. 그래서 분수 표현이 영어로 써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게 분수인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분수다. 이렇게 파악이 돼야 돼서 좀 이따 분수만 쓰는 방식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percentage 표현도 들어가죠. 몇 퍼센트, 21%, 25% 이런 거 부분 표현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이제 분수 표현에 대한 얘기는 잠깐 써드릴게요. 자, 옆에 예문을 먼저 보고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각각 여기에 20% 이렇게 나와 있죠? 형광펜을 여기다 먼저 칠까요? 20%. 자, 그럼 우리가 옆에 봤던 규칙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퍼센트 표현에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게 부분명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학생들에다가 맞추니까 동사가 복수형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각각의 예문의 부분명사만 줄쳐볼까요? some에 해당이고요. most란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요 두 개 문장을 이렇게 묶어놓고 비교라고 한번 써볼게요. 왜냐? 위에 있는 most는 똑같이 most가 들어있지만 of 뒤를 따라가 보니까 the words 카카오 beans라고 해서 복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동사가 복수형으로 come이에요. comes가 아니라. 그치만 똑같이 most지만 이번엔 the discussion까지 단수명사만 왔죠. 그러니까 이번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부분명사에 해당된다는 걸 인지할 게 먼저고 규칙은 뒤에 있는 거에 수를 맞춘다는 걸 알아야 동사 수를 제대로 고를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all은 전부지만 부분명사에 들어가요. 뒤에 들어가는 게 these elements니까 give지만 만약에 all of my life 이렇게 썼어. 그럼 뒤에 is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얘를 잠깐 먼저 보면은 20%라고 나와있지만 20%는 달리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5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뭐라고 썼을까요? 1 해놓고 여기다가 fifths라고 써요. fifths. 자, 분수를 만드는 방식을 얘기할게요. 20%는 숫자로 5분의 1을 말할 거고 위에 있는 거 우리가 분자, 분모 아래 거 이렇게 말하죠?
위에는 분자는요. 1, 2, 3, 4, 5, 6 그대로 가요. 우리가 보통 수를 세는 기수라는 말을 쓰죠. 밑에 있는 분모 파트는요. 서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2분의 1 할 때는 half를 써요. 보통. 그러니까 딸리 안 써요. 근데 3분의 1부터 생기죠.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표현이 서수의 표현을 쓴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만약에 그러면 5분의 3이면 어떻게 써요? 라고 했을 때는 숫자는 3은 3 그냥 쓰시면 되지만 다만 fifth라는 단어에다가 s를 붙여주셔야 5분의 3이 돼요. 자, 이럴 때 주의사항 뭘까요? 저는 앞에가 3라는 말도 있고 fifth에 s도 붙였길래 동사의 수를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아닐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3/5 of the time 그랬어요. 시간의 5분의 3. 그럼 세지 못하는 time을 썼으면 동사는 is겠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분수 표현을 표시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 문제에서 내용 일치 문제 나올 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위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6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60%라고 60라는 숫자가 써 있거나 영어로 60t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랫줄에는 내용 일치 문제에 갑자기 3/5가 어떠어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60%는 5분의 3 맞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결국 내용 일치 문제에서 위에는 숫자로 나왔지만 분수 표현으로 나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라는 거라서 분수 표현이 그때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다? 분수 표현이 분수인 줄 알아야 이게 옆에 말한 공식상 부분명사에 들어간다는 걸 알 거고 그래야 앞에가 복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명사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뭔지를 보고 동사의 수를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파트의 내용은 점검이 좀 필요해서 제가 잠깐만 검토해 볼 건데 옆에 넘어가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뒤에 13페이지 넘어가셨을 때 이거는 몇 개만 볼게요. 보시면 이 12에서부터 16까지만 지금 골라볼래요? 12에서 16까지 12에서 16까지 다음 페이지에서 지금 13페이지에 12에서 16까지 골라봅시다. 12번에 별표 하나만 달아주세요. 제가 요런 패턴의 문제를 즉 popul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 틀린 학생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면 많이 생각한 거지 population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 학생이었어요. 뜻이 뭐지? 인구예요. 인구는 한 명을 말해요 보통? 아니에요. 인구는 한 명 말하든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본이 막 1000단위, 만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인구. 겁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의 53%니까 당연히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보세요. 보이는 명사가 단수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of 뒤에 단수 명사가 온 거고 동사는 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다가 수를 할 때 머리 쓰고 많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근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population을 복수를 쓸 때가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은 각 국가들의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The populations of many countri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라가 여럿이면 그 나라들 각각의 인구가 여럿이겠지. 뭐 인도의 인구, 중국의 인구, 한국의 인구 이렇게 인구가 여러 개 개체가 나오겠죠. 그럴 땐 populations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단수 쓰시면 맞아요. 자, 13번에 가봅시다. 봤는데 두 개 동사의 수를 맞춰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 some of it이 나오죠. 자, 그러면 some이라는 부분명사 뒤에 it을 보았어요. 자, 그럼 단수명사니까 당연히 동사는 단수. 자, 아랫줄에 봤을 때 이번엔 most인데 문제는 most 부분명사예요. of 뒤를 봤더니 photons 이게 뭐냐면 광입자예요. 자, 앞에 있는 태양광선에서 광입자를 말하는데 자, 어쨌거나 photons래잖아요. 그러면은 s가 있으니까 얘는 r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of 뒤에 수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본인이 some과 most에 반응할 수 있어야지. 아, 이거 부분명사라고 알아야 뒤에 걸 쳐다볼 겨를이 생기죠. 14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 20% 부분명사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of 뒷자리죠. The developing world's population 아까랑 같죠? 그러니까 결국 is. 15번 볼까요? 자, 대략적으로 because란 접속사 뒤에서 주어가 about 75% of energy인데 자, 이거 아까 우리가 배운 거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다. 대명사지만 명사다. 그리고 동사다. 명명동의 구조가 있으면 가운데 뭐가 생략되어 있다?
목관대. 예, 맞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라는 단수 명사의 75%니까 comes from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바로 아래 보이네요. most이지만 뒤에가 us면 us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no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이것보다 더 간단한 문제가 위쪽에 있어요.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숫자 표현이 14페이지에 이어집니다. 현관펜 좀 줘볼까요? 자, 여기는요, 두 개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왜냐? 보통 두 개를 많이 설명하는데 a number of를 세 개를 묶어주시면 되고요. 세 개 묶은 자리에다가 형용사 하나 있을까요? many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a number of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형용사고요. 많은 이라는 형용사 many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라면 a number of는 결국 그냥 얘를 꾸며줄 뿐이니 주어는 결국 student가 되고 동사는 복수형 쓰는 게 맞다 이거죠. 자, 그런데 위에 있는 the number는요, 어떨 때 명사 앞에 관사를 더를 쓰냐면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 숫자, 누구의 숫자냐면 hunting accidents, 즉 사냥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건들의 바로 그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한다면 of라는 전치사 구가 꾸며주다 보니 수식을 받는 명사 앞에 더가 붙게 된 건데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뭐뭐의 수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주어는 뭐가 돼요? the number예요. the number에 맞춘다면 has라고 단수 동사 쓰는 게 맞겠죠. 아랫줄에 다에 나와 있는 each, every는 항상 단수명사 연결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every면 해석은 모든 뭐뭐들 이렇게 해석해요. every train, 모든 기차들. every steamboat, 모든 증기선들. 해석은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수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가 지금 and로 묶여 있어요. 그쵸? every train 단수랑 그 다음에 every steamboat 단수인데 아무리 그래도 단수 두 개니까 복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안 쓰고요. 전체를 모두 합쳐서 단수로 쓴다라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each가 들어가도 역시 각각의 학생들이라고 해석하더라도 뒤엔 단수 동사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에 라에다 별표 달아줄게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한테서 내가 문법 리뷰 보는데 이 문제 많이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각각 years, miles, 라도, is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면 10 years 이 문장과 그리고 아랫줄에 나와 있는 같은 10 years가 뭐예요? 얘도 10 years, 얘도 10 years예요. 근데 얘는 왜 have를 쓸까요? has라고 단수 형태가 아니라 이 차이예요. 자, 보면 10년이란 세월은 is long to wait, 기다리기는 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왜 단수인지를 따져볼게요. 여러분, 어떨 때 복수형을 쓰는지부터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예문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 students라고 썼어요. 그리고 are here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기 are를 썼을 때는 여기 1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라고 썼을 때는 10명의 학생, 예를 들면 제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그냥 동그라미로 처리한다 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을 썼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여기 복수형을 쓸 때 의미는 그거예요. 10명이 이 한 명도 여기 있고 세 번째 학생 얘도 여기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도 다 각각 여기 있을 때 10명이 다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전체를 10개라고 잡아놨지만 그걸 복수형으로 써줄 때는 그 각각이 다 저 내용에 해당된다 할 때 복수를 써요. 그런데 이 문장은 그렇지 않아요. 10년을 따집시다. 자, 그럼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거를 연도로 따져볼까요? 10년은 긴 세월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한 해도 길고 두 번째 한 해도 길고 각각의 1년이 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1년은 뭐 그럭저럭 지나갔어. 그렇게 길지 않았어. 그런데 10개가 모이니까 기다리기엔 길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뭉쳤을 때 한 덩어리일 때가 긴 거야. 각각 따로따로는 길지 않은데 그래서 얘는 10 years가 한꺼번에 한 덩어리인 걸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덩어리 인섹트가 단수 취급 당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달라요? 아래쪽에 10 years have passed는 얘는 실제
그 남자가 죽은 이후로 10년이 지났어. 그럼 무슨 얘기야? 아까 말한 저 그림대로 1년 따로 지났어. 두 번째 한 해가 또 지났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각각의 1년이 따로 지나갔다는 얘기죠. 다 나눠서 해당이 되죠. 이러면 이거는 복수인 거예요. 즉 10년의 세월 이렇게 해도 각각이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거면 복수 취급. 그러나 10년을 덩어리째 말해서 이만큼의 양에 해당되는 말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때는 단수 취급.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도 해당되고 거리, 금액 다 해당돼요. 여기 예를 들면은 뭐 5마일이라는 거리는 되게 긴 거야. 아니면 예를 들면은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큰 돈이야. 이랬을 때도 만 원이 크다가 아니야. 만 원짜리가 5개 모여있는 그 한 세트가 큰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개념을 잡을 때 단수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사실 약간 그냥 보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 15페이지에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주차에 도치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일단 간략하게 도치가 나와요. 왜 나오냐면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의 수일치예요. 근데 문제는 주어를 찾아야 동사의 수를 단순지 복순지 맞추죠. 근데 도치가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즉 옆에다가 부연 설명 하나 쓸게요. 주어가 동사보다 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주어와 동사의 수를 체크해왔지만 동사가 is야, are야 이렇게 물었을 때 무조건 앞자리만 뒤질 게 아니라 뒤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지금 같은 문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기 wer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yesterday가 주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yesterday was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yesterday는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Not until yesterday가 한꺼번에 부정어와 전치사구가 싹 도치된 거죠. 그럼 뭐야? yesterday 전까지란 뜻이에요. until yesterday면.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니까 전이 아니면 뒤가 되죠. 그래서 여기 해석이 중요한데 어제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돼요. 즉 어제 이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돼요. 자 결국은 until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해석이 들어간 것은 왜 그렇다? 전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어제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전치사 구가 도치된 거고 문장의 주어는 여기 있죠. they가 주어가 되죠. Were they able to know the fact예요. 그들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정어구가 도치되었을 경우에 주어가 동사보다 뒤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결국 수를 맞출 수가 있다 했어요. 자, 그럼 아랫줄 같은 경우는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does라는 동사를 쓰는 거에 주어는 뒤쪽에 있죠. does이 know 이렇게 되죠. 부정어 도치 연습에 대한 건 우리가 나중에 종강 전에 마지막 주차에 자세하게 나갈 거고요. 오늘은 주어 동사를 맞출 때 이런 요소가 가능하다까지만 볼게요. 아래쪽 나에 보시면 보어 강조를 위한 도치가 있어요. 자, 보어는 여기 있어요. 이 important란 형용사가 여기서 보어 역할인데 보어 역할을 해주는 형용사가 지금 앞쪽으로 도치된 거죠. 즉, especially important to many people 했으면은 주어가 people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동사 legislation이 주어 이렇게 되죠. legislation이 뭐냐면은 어떤 것에 대한 법을 정한다는 법제화, 법안을 상정한다는 뜻이에요. against pollution, 즉 공기 오염에 맞서기 위한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문장에서 여기 형용사 보호 파트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랬을 때 중요한 건 뭐다? people이 주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다 볼게요. 장소의 부사구가 문두로 나올 경우, 즉 줄은 여기까지일까요? beyond the woods까지를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자 숲을 말하는 단어 woods예요. 자 그러면은 그 숲 건너에 숲 너머에 라는 장소 부사구고요. 동사 is, 주어는 the house 이렇게 되죠. 집이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흔하게 많이 보는 도치 현상은 여기서 일어나죠. 보통 there 또는 here 다음에 동사 주어 오는 케이스. 그래서 there are 이라고 써있는데 이 are에 해당하는 주어는 뒤쪽에 있죠. 800 kinds of land plants 여기다가 주어라고 써주세요.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kinds가 아니에요. 800가지 종류의라는 거는 형용사 구가 뒤에 land plant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 800여 가지의 이 육지 식물들이 있다. 여기 동사의 수가 연결되죠. Here is weather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주어고 앞에 동사 이렇게 되겠죠.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이런 문장이죠. 자, 근데 이 위에 나와 있는 도치의 어법이 관계대명사절 안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건 사실 문장이 좀 어려워서 그동안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문장들인데 제가 문장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문장을 좀 끊어서 읽어봅시다. 자, 앞부분을 보면 어떤 회사가 개발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develop의 목적어가 뒤쪽에 되게 길어요. 와, record a technology chef까지가 한꺼번에 목적어예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잘 보면 이 cord 다음에 여기 뒤에 목적어 없어요. 즉, it은 앞에 있는 그 회사를 말할 거고 그 회사가 어떤 목적어 무엇인가를 테크놀로지 셰프, 기술 선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걸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목적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해서 목적어를 만들었고요. 여기 학생 일어납시다. 학생. 네, 정신 차리세요. 네, 많이 자고 왔는데 왜 그래. 자, 그런데 문제는 뒤에 여기 과거분사가 왔어요. created가 앞에 나와 있는 developed랑 연결되고 있는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먼저 합시다. 왜냐? 자, developed랑 비교해보시면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어요. 얘는 뭔가를 만들다, 개발하다. 뒤에 뭔가 룰이 있죠. 자기들이 기술 선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똑같이 생겼길래 같이 동사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created 뒤에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목적어가 없죠. 자,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이 기술 선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것 자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얘는 결국은 PP 형태의 수동 분사 구문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저런 기술 선반을 만들어졌어요. 무엇에 의해서? By a small group of, 즉 작은 그룹의 어떤 사람들? Engineers, 공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여러분 현관펜을 여기다 한번 쳐볼까요? on 위치까지 먼저 쳐주세요. 왜 관계대명사 앞에 on이 붙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전치사 on을 쓴 이유는 이 사람들 생각에 앞에 마침 명사가 chef, 선반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죠? 우리는 이런 게 선반이에요. 이런 거. 얘가 선반이에요. 이런 거. 얘 이런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반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놓죠? 그거예요. 그래서 on을 쓴 거예요. 자, 그 위치가 말하는 건 이 회사 사람들이 기술 선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여기가 일단 왜 위치에요부터 애들은 틀려. 왜? 앞에 engineers는 사람이거든. 공학자들, 기술자들. 그러니까 여기가 후나 훈 같은 거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차 먼저 틀려요. 두 번째, on이 들어간 뒤에 왜 뭐리 와요가 문제인데, 자, 문제는 이 동사에 해당한 주어가 얘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뒤에 있어요. 자,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죠. were placed, 그러니까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뒤에 주어는 이거예요. technical solutions가 뒤에 있는 주어예요. 자, 어떤 해결책들이야? that 관계대명사절 나오죠. 다른 팀들이 어쩌면 나중에 미래에 사용할지도 모르는 해결책들, 답안들. 자, 뒤를 자세히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 역시 use의 목적어가 없죠. 자, 그러면 결국 주어, 동사의 목적어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봅시다. 해결책들이 그런데 놓여져 있다. 어디 위에? 바로 그 회사가 기술 선반이라고 불리워진 것 위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on 위치가 같던 거고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됐는데, 자, 그럼 여기에 적용된 어법은 뭐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 봤던 것 중에 바로 이거죠. 장소의 부사구. 왜? 알고 봤더니 어디에라는 말이 먼저 오면 동사 주어라더니만
우리가 지금 본 문장에 보면 어디에 자리에 뭐가 있었던 거야? on which? on the technological shelf라는 거죠. 기술 선반 위에. 나중에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답들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이 관계사절 내에서도 적용되면 저런 식의 도치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수일치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 였고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자, movies were first이에요. 처음에 영화가 보여지는데 as 해놓고 나서 뭐라고 보여지냐면 exceptionally potent kind of illusionist theory예요. 자, 굉장히 예외적으로 잠재력이 뭔가 능력이 있는 종류인데, 자, 지금 illusionist는 약간 여기서 어떤 마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rectangle of the screen이에요. 자, 이 화면이라는 스크린의 사각형 자체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과 앞에 있는 이 극장 공간은 같은 동격이에요. 자, 근데 뒤를 봤을 때 corresponding 뒷부터 봅시다. 자, 뭐에 일치하냐면 일종의 무대의 프로시움, 즉 이 무대의 장면과 일치한다, 상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선행사가 무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는 유사하게 역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on과 사용된 것은 그 무대 위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appear. 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있냐면 배우들이 등장한다. 바로 그 무대 위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위치가 말했던 선행사는 stage였고 그 무대 위에 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기 때문에 동사 주어가 들어가게 된다 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학생들이 선행사를 스테이지로 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appear에 s를 막 붙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선행사가 여기에 맞는 주어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주어는 뒤에 actors였고 동사는 appear, 복수된다 라는 게 위에 봤던 뭐에 해당된다? 장소 부사가 도치되면은 주어가 뒤에 갈 수 있다라는 공식이 이렇게 관계사절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였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일치는 전반적으로 다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1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